안녕하세요, 전방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5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 기기들 그 연계를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들의 중심은 Z 플립 5, 갤럭시 워치 5 그리고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올렸던 영상에서처럼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삼성페이 그리고 통화 녹화 기능 때문에 한국에서 폰을 새로 사게 되었고, 실제 삼성페이가 가능한 여러 가지 폰 중에서도 Z 플립을 콕 찍어서 선택한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로 디자인이 굉장히 예뻤고, 접으면 아무래도 크기가 작아서 주머니에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막상 이렇게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보니까요, 커버 화면의 활용도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도 커버 화면이었고,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도 커버 화면이었습니다. 이전 글에서 제가 갤럭시 Z 플립 5 커버용 GIF 파일을 간단하게 만드는 PPT 파일을 소개했고요. 그 파일을 토대로 실제로 저도 그 커버 화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 소중한 가족 사진을 GIF로 만들어서 커버 화면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디지털 디톡스에 굉장히 좋다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신 기기에 속해서 디지털 디톡스와 가장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당연하면서도 별거 아닌 동작이긴 한데, 메인 화면을 보기 위해서는 커버를 열어야만 합니다. 정말 당연한 동작이고 별거 아닌 동작이긴 하지만, 이 작은 동작 하나가 만약 내가 디지털 디톡스를 마음먹은 사람이라면 화면을 열지 않아야지 라는 물리적인 동작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만으로 실제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폰에서 정말 장점은요, 따로 스마트폰 거치대가 없어도 이와 같은 형태로 적당한 각도로 세워서 쓸 수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저는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간단한 접이식 스마트폰 거치대를 가지고 다니는 편인데요, 어딘가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볼 때 이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너무 싫었고, 화상회의를 진행하게 될 때 한 손으로 들고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항상 거치대를 가지고 다니곤 했었는데요, 이 플립 5에서는 이 거치대가 없어도 언제나 적당한 각도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큰 장점은 바로 메인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큰 커버 스크린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제가 촬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큰 장점은 아니지만요, 높은 해상도의 셀카를 찍거나 아니면 친구들 사진을 찍어줄 때 친구들도 이 사진의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도 꽤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개선을 바라는 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쓸 때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이렇게 메모를 남길 때도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자주 메모를 남기곤 하는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커버를 닫은 상태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그리고 여기 기록에 남겨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씨를 쳐야 될 때, 이때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아무리 두드려도 블루투스 키보드를 먹지 않는다는 거, 이 점이 사실 제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으로 왔습니다. 반면 이렇게 마우스는 제대로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요, 마우스를 가지고 이런 식의 조작은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괜찮았습니다. 왜 하필 이 마우스는 되는데 키보드는 아직 적용하지 않았는지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만 추가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 종일 커버를 열지 않고도 이 Z 플립 5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은 카카오톡에서 페이스톡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톡을 할 때는 바깥에 있는 이 커버 스크린을 띄우면서 진행이 불가능해요. 나를 찍는 사진을 좀 더 좋은 고해상도 사진기를 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셀카처럼 사용을 하는 응용은 카카오 페이스톡에서는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빨리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맵, 저는 이제 카카오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카카오맵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180도 바뀌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실제 활용하는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Z 플립 5의 단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버를 닫은 상태로 쓰면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데요. 커버를 열어서 풀스크린으로 사용을 하면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빨리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침에 풀 충전해서 오후 퇴근할 때까지 버틸 정도의 배터리가 되긴 하는데요. 만약 저녁에 약속이 있는 경우라면요, 배터리 관리를 중간에 잘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딘가에서 꼭 충전을 해야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발열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전에 화상회의를 한 30분가량 진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배터리는 얼추 9% 정도가 소진되고 커버 스크린 뒷면이 온도가 제법 뜨뜻해져서 손난로 수준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휴대성과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인 만큼 고부하를 주는 작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Z 플립 5를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 그리고 개선됐으면 하는 점, 그리고 단점을 다뤄봤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사용하라는 것도 좋겠지만요, 사실 갤럭시 워치 5 그리고 버즈2 프로 이 친구들이 같이 활용하는 이런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면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서로 연결지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저는 T-money 갤럭시 워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다 깔아서 이 바로 시계를 탭해서 사용을 하는 게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도 꺼내지 않고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 요즘 굉장한 메리트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활용하기 좋은 앱으로 카카오 맵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도 맵은 네이버 맵, 카카오 맵, T맵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즐겨 쓰고 좋아하는 맵은 카카오 맵입니다. 이 카카오 맵의 경우 갤럭시 워치에서도 지원이 되는 맵 기능으로서는 카카오 맵이 유일하기 때문이고요. 카카오 맵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사용을 할 경우, 그리고 자전거를 탈 경우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지를 잡고 자전거로 해서 주행 시작을 이렇게 걸게 되면요, 그러면 이 자전거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안내 메시지를 띄우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안내에 대한 정보는 워치에도 바로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하차장이 어느 만큼 남았을 때 그 위치에 대한 정보도 같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아쉬운 점은 이왕 하는 거, 걷는 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안내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걷는 거에 대해서는 자전거에서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따라가면서 안내를 해주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이제 자전거 가는 것으로 설정을 해두고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 그것도 의외로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서요, 그와 같은 활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치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방향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속도 정보도 알려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커버에서도 자전거 화면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커버를 다시 펼쳐서 보면 자전거가 바라보는 방향은 내가 실제 가고 있는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 맵이 워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맵이긴 하지만 성능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했으면 좋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안내의 정확도도 조금 떨어지고 약간만 길을 벗어나도 경로를 벗어났다고 표시가 되면서 번거롭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아는 길을 갈 때는 끄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특히 시계에서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알려주지만 지도를 띄워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길을 찾는 것은 꽤 헷갈릴 수가 있어서 결국은 스마트폰을 열어서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파악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추천해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앱은 바로 섹토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섹토그래프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위젯 화면과 같이 이렇게 스케줄 설정을 여기서 해주고요. 이 스케줄에 대한 내용은 워치에서 바로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스케줄에 대한 내용은 커버에서도 이와 같이 달력 화면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 일정이 구글 일정이 같이 등록이 됐을 때는 동시에 같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은 일정 관리에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앱 이외에도 여러가지 제스처나 연계 기능을 사용하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사용법을 찾아보는 재미도 제법 쏠쏠합니다. 예를 들어서 Z 플립 5에서 전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을 때 내가 원하는 구도를 잡은 다음에
스마트폰의 촬영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갤럭시 워치에 있는 카메라 연동을 이용해서 사진 찍는 버튼을 활용을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촬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도 꽤 도움이 되고요. 전화가 왔을 때 버즈를 귀에 끼고 있는 상태였다면은 가볍게 2번 탭을 해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버즈를 길게 탭을 해서 전화를 거절하거나, 또는 시계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손목을 2번 털어줌으로써 전화를 거절하는 등 몇 가지 제스처를 이용을 하면은 이 생태계의 구성을 통해서 보다 많은 편리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동을 많이 해두면 또 굉장히 역설적일 수도 있겠지만 커버를 여는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5, 그리고 그와 연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워치의 사용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볍게 다뤄봤습니다. 갤럭시 생태계도 잘만 구성을 하면 생각보다 활용처가 쏠쏠한 만큼요, 많은 분이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